평택은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 같으면 북한 억제에 그냥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라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은 우리는 북한 억제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북한 억제하기 위해 그 수많은 미군, 더군다나 육군 병력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게 있죠. 다들 중국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만 평택은요, 여의도 5배 크기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위에 오산, 밑에 군산 공군기지,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사실 한국도 섬인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기지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압박은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하라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야, 네가 방위비 얻으려고 한국 압박하고 한국 협박하고 다 해도 돼.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는 게 공화, 민주, 미국 양당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기자 시절에 과거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평택의 대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큰 시위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출이 분교 안에 시위대는 들어가고 그 안에서 드럼통에 불 붙여서 굴리고 막 정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텐데요. 전투 같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거의 일주일을 살면서 그 시위 취재를 하고 진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느낀 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좋은 땅을 줘도 되나? 한국에 김제평야 이런 데 가보면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볼랑말랑하잖아요. 거기도 그 정도 땅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넓고 비옥한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미군에게 줬어요. 진짜 저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진짜 좋은 땅이고요. 거기 무려 10조란 돈을 한국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고 거기 미군 장병하고 다 들어가면 가족들 아이들 85,000명이 무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8,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85,000명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이런 다 들어있어서 동부가 최대의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는 우리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기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군과 미군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북한이란 적을 대상으로 한국군과 미군은요, 70년 이상 공동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토가 있지만 나토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미연합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로 해서 각각 개별로 움직이고 그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군하고 혼연일체가 되도록 군사 구조가 짜져 있고 한나라 군대처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의 수십만 대군이 미군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 패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위협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걸 김일성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한미군 한반도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놀라죠. 아니 왜 김정은이 저런 말을 하지 하니까 만약에 없으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자도 주한미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게 뭐 속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혹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김씨 왕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발언이고 자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김정은이 인정한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신장 위구르처럼 되는 걸 막아주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카드이기도 한 거죠. 중국 주변에서 2000년간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나라를 빼놓고 어느 정도일까요? 뭐 베트남하고 우리 정도가 있다고 할까요? 결국 신장 위구르까지 먹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가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오랜 기간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그 노하우의 하나로 지금 우리 세대 아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요한 우리의 카드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겠죠.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산에서 그걸 넘어갈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군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미군이 최전방 가까이에 있으면 빨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땅을 잘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 버리면 강북은 적들이 쏟아져 오면 그냥 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계철선이라고 과거에 부르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두천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군들을 절대 못 옮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미군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존하고 혹은 중국과의 충돌을 예상해서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택 바로 아래에 당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당진인 줄 아세요? 당나라 나루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이고요. 당진에는 중국산 소나무로 지은 집도 있어요. 이 한옥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소나무로 지어져서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산둥반도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군이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했는지 그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미군 기지의 위치가 보여주는 게 미국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변의 미군 기지 중 평택 미군 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 나라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주일 미군은요 주로 공군과 해병대 중심이고요. 괌에는 전략 폭격기하고 잠수함 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와이는 함대 사령부 중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지만 오키나와에도 이런 그런 공군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좀 있고요. 그런데 한반도는요 동북아에서 유일한 미 지상군들의 전략 거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붙는다고 생각해서 지상군들이 계속 와 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순환하면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북한이랑 맞붙는 생각에서 했지만 대륙 세력과 직접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사성 장군이고 일본은 삼성 장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훨씬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전구를 확대하고 자기들도 사성 장군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싸우는 건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막혀 있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구조상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그 최전선을 지키는 지상군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안 전쟁이 났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그 양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 큰 미군 기지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양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정말 세계사의 격동적인 일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도 또 염두에 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또 나중에 큰 딜레마고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겠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미국은 뭐 외교가 내부 정치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들어와서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지만 미국은요 근본적으로 물론 이렇게 세계를 패권국이긴 하지만 미국 내부에는 항상 그런 세력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고립주의적인 세력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전쟁도 싫고 종교의 자유는 얻고 싶고 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 가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겠다고 만들어진 근본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립주의가 굉장히 두텁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늘 그 싸움이 미국 내부의 정치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지
결정될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같은 패권을 유지하고 특히 대중 압박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 미국이 패권국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늘 그 안에서 그런 욕구가 있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왜냐? 없는 게 없는 나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트럼프를 또 당선시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이 전 세계의 전략적 패권국으로서 중국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잘 설득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까 말했지만 김정은이 인정한 한반도의 안전장치입니다.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을 잘 갖고 있어야 중국도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진짜 주한미군도 없고 중국에게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압도돼 가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뭐 중국에서 지금 서해에 뭐 자신들이 뭐 쇠말뚝을 박은 것들을 뭐 양식장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서해에 있는 게 동진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